안녕하십니까. 오늘 끝까지 세미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데이터 인프라의 새로운 시대를 함께 향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발표하게 된 대원 CTS 기술팀장 고영준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바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상은 빠르게 발전하였습니다. 기술은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였고 인간이 해내기 힘든 일들을 많이 해냈죠. 예, 덕분에 생산성이 향상되고 도시 인프라나 의학이 많이 발달됐습니다. 이런 높은 수준의 기술들은 인간을 이롭게 하였고 또 새로이 직면하게 된 과제들도 생겨났어요. 뭐 생명 연장, 환경, 에너지, 식량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였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직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인간의 데이터의 힘은 아주 위대합니다. 코로나 백신의 개발 시간은 기존 백신의 10분의 1로 줄었고요. 이런 개발 방식은 과학사에 기록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데이터의 힘으로 우주 만물, 자연의 이치를 깨닫기 시작하였고 지금도 새로운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끊임없는 도전, 성공과 실패에서 나온 데이터의 힘이고요. 저희는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데이터의 힘을 믿고 있습니다. 네, 바야흐로 데이터의 르네상스 시대이죠. 요즘 데이터의 시대라고 많이 불리고 있고 많이 데이터가 풍요로워졌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현재 마켓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머신러닝, 빅데이터가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 업체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요. 네, 다만 23년 기준 성장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엔비디아나 그리고 이번에 소개해드릴 데이터, 새로운 차세대의 데이터 플랫폼 바스데이터는 성장률이 높죠. 네, 서로 긴밀한 협력도 하고 있지만 이 딥러닝 분야에 좀 더 집중하고 거기에 맞는 솔루션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성장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특히 23년에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성장률 세계 3위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이 바스데이터라는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의 데이터 플랫폼 업체들은 유명한 업체들 몇 개 있죠. 네,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아직까지는 존재합니다. 다만 바스데이터는 오토메이션, LLM, 뭐 요즘 유명하죠. 기타 AI 분야에 있어서는 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런 확장성과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자면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구조도 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바뀌어서 데이터 레이크나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데이터를 스트리밍하고 청크된 대용량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돼요. 당연히 고성능 회선과 스토리지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학습 분야에서는 CPU 가지고 모자르니 GPU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고성능 스크래치 디스크를 활용해서 논리지 그래프나 아니면 선별된 데이터 또는 다른 타입의 벡터 데이터베이스처럼 다른 데이터로도 변환을 해서 도출을 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거의 엑사바이트급에서 점점 선별되고 학습이 될수록 용량은 조금씩은 줄어들지만 그래도 용량이 굉장히 크죠. 네, 이런 인프라 환경으로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가 좀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GPU 영역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AI 분야에서는 이런 비정형 또는 정형 데이터, 원시, 로우 데이터를 처음에 받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제를 하게 되죠. 정제를 해서 이제부터는 GPU의 영역이에요. GPU를 통해서 트레이닝하고 반복하고 학습된 데이터로 인퍼런싱을 하고 무한 반복을 해서 좀 더 나은 결과를 계속해서 도출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인프라스트럭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네. 아직도 영역별로 좀 이렇게 사일로가 좀 나눠져 있어요. 이때는 고성능, 이때는 범용 스토리지 아직 나눠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보자면 아직도 스크래치 디스크라는 볼륨을 쓰시는 고객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캐시 용도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서버나
어떤 워크로드의 머신이 스크래치 디스크를 활용해서 캐시 용도로 써서 AI 분석기, 가속기에다가 데이터를 제공하죠. 하지만 새로운 데이터 플랫폼을 하나 구축해 놓고 어떤 AI 워크로드가 오더라도 그 플랫폼에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데이터를 AI 엑셀레이터에 주는 것이 아닌 AI 워크로드를 데이터 플랫폼에 접목하자. 언제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LLM이 유행하고 있지만 또 다른 걸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스토리지를 바꾸고 뭐 인프라를 다 재설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대로 된 데이터 플랫폼 열 스크래치 디스크 부럽지 않습니다. 네, 이런 환경은 하이퍼스케일 AI 환경이 좀 필요합니다.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라는 용어는 기존에 있었어요. 일반 데이터 센터의 10배 정도 되는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저희는 그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런 AI 환경에서도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특징들은 고밀도 컴퓨팅이나 전력 효율성, 분산 컴퓨팅, 또 통합 관리나 이런 자원이 통합 운영될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자원의 추상화를 통해서도 이런 거대한 규모의 자원들을 관리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요 애니메이션은 약간 데브옵스나 MLOps랑 비슷하죠? 예, 이게 하드웨어까지 영역이 넘어왔습니다. 확장성이나 유연성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고성능 컴퓨팅은 기본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 관리와 보안, 앞서 말씀드렸던 그 10i에서도 그 어떤 다른 부서가 데이터를 액세스하면 안 된다고 하죠. 예, 그런 식으로 보안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지금은 데이터를 보통 급하니까 그냥 한 덩어리에 모아놓고 사용하시지만 결국에는 데이터 보안도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나중에 랜섬웨어 걸리면 다 날리게 됩니다. 예. 그리고 협업과 통합 인터페이스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무한 궤도처럼 지속적인 혁신과 개선을 이뤄낼 수 있는 환경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플랫폼을 하이퍼스케일 형태로 구축하게 되면 이런 분산 컴퓨팅을 통한 높은 컴퓨팅 파워와 빅데이터 처리나 엣지 컴퓨터의 연결을 통해서 다양하게 워크로드를 수용할 수 있게 돼요. 그 워크로드는 저희 보시는 바와 같이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등 그리고 앞으로 생겨날 새로운 워크로드들도 바로 거기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데이터 플랫폼은 여러 사일로나 티어링이 존재해서는 안 돼요. 데이터 플랫폼은 하나로서 고성능 워크로드로부터 대규모 저장소의 역할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현재 사용자가 많지만 성능이 떨어질 경우에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제 고성능 부위에서는 이제 분산 스토리지나 스크래치 디스크 등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바스트 데이터는 놀라운 확장성을 기반으로 모든 워크로드를 하나의 장비로서,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바스트 데이터가 좀 더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예. 바스트 데이터는 상단에서 보듯이 다양한 프로토콜을 지원하는데 블록과 그리고 이제 NVMe TCP 그리고 쿠버네티스 CSI부터 해서 일반적인 NAS 프로토콜인 NFS, 삼바, S3부터 해서 SQL 다양한 프로토콜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바스트 데이터 플랫폼은 크게 4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 4가지 기능을 통해 왜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그런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먼저 데이터 스토어라고 하는 스토리지 저장소입니다. 저장소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네이티브한 데이터베이스 플러그인을 통해 호환되는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랑 통신할 수 있게 해주는 데이터베이스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데이터 엔진이라고 하는 실시간 또는 배치성 처리, 내부 처리를 해주는 데이터 프로세스 엔진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서 묶을 수 있는 데이터 스페이스라는 서비스 총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인 데이터 스토어부터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스토리지 기능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네, 좀 더 비슷한데 일반적인 스토리지랑은 조금 더 차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를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NVMe TCP, NVMe Fabric, InfiniBand 다양한 이 회선들이 있는데, 바스트 데이터는 NVMe Fabric이라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중앙 스위치에 연결된 컨트롤러 노드들이 I/O 프로세싱을 합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데이터들이 전부 다 하단에 있는 SCM과 하이퍼스케일 플래시에 기록이 되고요. 언제든지 유연한 확장을 할 수 있게 돼요. 비대칭 확장이 되기 때문에 컨트롤러, 쉘프 전혀 상관없이 자유롭게 확장이 가능합니다. 뭐 이론상은 10,000대까지 되는데 더 됩니다. 무한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다시 설명하자면 상당히 컨트롤러는 요즘 유행하는 도커 컨테이너 기반으로 데이터 프로세싱 스레드 처리기가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알고 계시는 분산 병렬 스토리지 기능을 제공하게 돼요. 그래서 고성능 데이터 처리가 진행이 되면 그걸 NVMe 패브릭을 통해서 하단에 있는 쉘프로 인클로저라고도 하죠. 거기에 장착되어 있는 SCM과 하이퍼플래시의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SCM에 대해서 약간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 약자라고 해서 램과 같습니다. 램과 같은데 전원을 꺼도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배터리가 존재하지 않는 스토리지입니다. 그리고 하이퍼스케일 플래시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SSD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키텍처를 Disaggregated Shared Everything이라는 데이즈 아키텍처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것이 현재 바스트가 밀고 있는 차세대 데이터 플랫폼의 아키텍처입니다. 네, 하이퍼 플래시는 QLC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용량 고성능 SSD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QLC라고 하면 수명과 성능이 좀 떨어지지 않냐라고 의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바스트 데이터는 앞서 말씀드렸던 SCM을 통해서 데이터 캐싱을 하고 뒤에 보시는 데이터 절감 기술인 압축과 중복 제거, 거기에다가 인공지능 데이터 감소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마치 블록 스토리지와 같은 데이터 절감률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4:1 이상, 파일 스토리지임에도 불구하고 4:1 이상의 압축 중복 제거 효율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파일 스토리지에서 이렇게 많이 절감이 되는 스토리지가 아직 존재하지는 않죠. 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드웨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 해요. 하드웨어를 보시게 되면 상단에 디스크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바스트 커드 서버라고 하는 컨트롤러가 존재하고요. 하단에는 실제 디스크로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인클로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이제 NVMe 패브로 연결이 될 거고요. 이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컨트롤러를 자유롭게, 인클로저를 자유롭게 NVMe 패브릭을 설치하고 사용자가 IO를 부하하게 됩니다. 그 IO는 분산 처리돼서 빠르게,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세요. 다만 컨트롤러가 손상되더라도 디스크에 대한 종속성이 없기 때문에 바로 페일오버가 가능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통 기존의 스토리지들은 저렇게 페일오버가 발생하면 컨트롤러가 보유하고 있는 디스크의 종속성을 다른 컨트롤러한테 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바스트 데이터는 그런 게 필요 없다. SCM이 모든 컨트롤러와 쉐어링이 되기 때문에 컨트롤러가 장애가 나더라도 디스크는 누구나 다른 컨트롤러가 항상 액세스 가능하다. 분산 처리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진정한 디스어그레이티드 아키텍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자세히 좀 더 디스크 쉘프, 인클로저를 자세히 볼 건데요. 여기에 사실 첨단 기술들이 모여 있어요. 네, 이게 디스크 쉘프의 아키텍처고 다이어그램이고요. 상단에 레이저 포인터로 보여드리자면 SCM 디스크 드라이버 장착되어 있어서 QLC의 수명과 성능을 보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22개의 디스크 슬롯이 있는데 이 디스크가 제가 사실 가져왔어요. 이 친구가 하이퍼 스케일 플래시입니다. 이 한 장에 61테라 정도가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22개의 장착을 한 이후에 설치하게 되면 이 하나의 렉 유닛에 1.2페타 정도의 용량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E1.L이라는 폼팩터고요. 차세대의 폼팩터입니다. 그래서 요게 긴 요 방열판이 공기가 흘러가면서 열을 식혀주게 됩니다. 그리고 한 장에 62페타 정도 되는 용량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쉘프, 그러니까 인클로저를 2개만 설치하더라도 2페타가 돼요. 굉장히 AI 시대에 걸맞는 데이터 플랫폼의 스케일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더 재밌는 것은 뒤쪽에 DPU가 장착되어 있어요. 여기 있군요. 위에 있군요. 요 친구가 PCI 보드에 설치되어 있는 DPU인데요. 이 DPU가
바스 데이터의 약간 마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넘겨보면요. 네. DPU는 엔비디아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M.2 모듈이 설치되어 있어요. 이 뒷면에. OS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리눅스 기반의 OS가 이 카드에 설치가 되고요. 컨트롤러가 보내준 명령어와 데이터를 이 DPU에서 처리합니다. 별도의 메모리나 CPU 파워를 이용하지 않고 DPU가 데이터를 프로세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PCI 기반으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전송과 그리고 디스크까지 내리는 과정을 이 카드에서 다 끝내요. 훨씬 더 호흡이 줄고 성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그 바스 데이터는 엔비디아와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고, 특히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발표에 다들 말씀하셨지만 GDS 같은 GPU 다이렉트에도 거의 최초로 지원하게 된 스토리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DPU 덕분에 이 스토리지 마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다음은 4가지 특징 중에 데이터베이스라는 특징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워크로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확장하고 증설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드웨어 파워가 많이 중요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 가상화와 추상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라는 명목하에 소프트웨어 발전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다시 돌아왔어요. AI 시대가 오면서 소프트웨어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GPU도 나오고 새로운 반도체도 나오고 그에 따른 컨트롤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나오고, 근데 바스 데이터는 앞서 말씀드렸던 강력한 하드웨어에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유기적으로 합쳐져 있다 볼 수 있겠죠.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기존의 OLTP 방식이나 기존에 사용하시는 데이터베이스는 대부분 이 로우 방식의 데이터를 액세스하게 됩니다. 지금 이 애니메이션 막 돌고 있잖아요. 이게 바스트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하는 방식이에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는 한 줄로만 반드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0부터 100까지 데이터를 액세스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했었죠. 하지만 AI 분야에서는 그게 필요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는 아무개 씨가 몇 월 며칠 서울에서 신발을 샀어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가져오게 돼요. 쓰게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AI 환경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그렇게 인식하지 않습니다. AI 환경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저렇게 십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걸 설명드리자면 23년 6월부터 12월까지 서울에서 제일 많이 팔린 제품이 뭐야? 아니면 제일 많이 팔린 신발의 종류는 뭐야? 아니면 옷이 뭐야? 이렇게 누가 샀다고 누가 봤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범위 내에서 특정한 부분을 찾아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컬럼나 방식의 DB 액세스가 지원이 돼야 되는데 바스 데이터는 전용 플러그인을 DB랑 연동을 하게 되면 쿼리를 스토리지가 받아줘요. 쿼리를. 보통은 DB 엔진에다 쿼리를 날리지만 스토리지에 쿼리를 날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설명해봤자 좀 어렵죠. 넘어가면 바스 데이터의 전용 쿼리를 날리게 되면 몇 초 만에 데이터가 액세스가 끝났어요. 하지만 고전적인 방식에서는 580억 번의 데이터 액세스를 해야 돼요. 아직도 안 끝났죠. 지금 끝났습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580억 번 데이터를 액세스하고 기다릴 거냐, 아니면 2000번 만에 동일한 데이터를 2000번 만에 가져올 거냐, 이것이 스토리에서 지원한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기능이 강화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AI 분야에서는 저 580억 번이라는 데이터의 양은 굉장히 미미하죠. 되게 작은 양입니다. 하지만 더 커진다면 이 차이는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라는 기능이 또 있어요. 이게 단순한 스토리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려운 기능들이 많이 속해져 있는데요. 데이터 엔진은 2024년도 최신에 나왔어요. 그래서 AI 시대가 발달되다 보니까 이렇게 차세대 기능들이 계속해서 얹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기능들이 얹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보았던 강력한 하드웨어와 그리고 이런 걸 기반으로 언제든지 확장시킬 수 있는 아키텍처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엔진 바로 넘어가 볼게요. 데이터 엔진은 아마존의 람다라는 서비스와 같이 서버리스로 어떤 프로세싱을 자동화시켜주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요. 내용이 어렵죠? 즉 별거 없습니다. 어떤 트리거를 작성해 놓고 데이터가 그 트리거에 부합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벤트를 실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 보듯이 네. 어떤 이미지 파일이 들어왔다 생각하시면 메타데이터 스크래핑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이미지에 메타데이터가 존재해요. GPS 좌표나 해상도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럼 메타데이터를 자동으로 가져와라. DB화 시켜줘. 아니면 파일 이름이 이상하게 바뀌어. 큰일 났다. 랜섬웨어야. 이것도 디텍션이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트리거만 작성하면 되니까. 파이썬 코드 기반으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요즘 화두되고 있는 ETL 기능까지도 스토리지 안에서 처리합니다. 사실 이 기능들이 전부 다 서드파티 돈 주고 유료로 사야 되는 기능들인데 바스트 데이터 플랫폼은 스토리지 자체가 그냥 다 녹아져 있어요. 자연스럽게. 메뉴도 작동시키면 그냥 메뉴도 그냥 있어요. GUI 대표 화면에. 그냥 다 공짜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능들이 스토리지에 녹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발자들이 데이터 엔지니어링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코드 따로, 예제 따로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을 코드와 데이터가 따로따로 개발되고 따로따로 진화하게 돼요. 그러면 새로운 예제를 복사하거나 중복되는 데이터가 생기거나 버전 관리가 어렵죠. 하지만 데이터베이스에 바스트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셋을 집어넣거나 그리고 데이터 엔진을 통해서 자동화시키면 하나의 예제로 다양한 뷰 포인트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특징인 데이터 스페이스입니다. 예, 데이터 스페이스는 진정한 싱글 네임스페이스를 지원하게 해주는 바스트 데이터의 또 다른 데이터 서비스입니다. 바로 또 확인해 보도록 하죠. 바스트 데이터가 이게 하드웨어라고만 보시면 좀 섭섭한 게 클라우드에도 올라갈 수 있어요. AWS, Azure, 구글 클라우드 전부 다 지원이 돼요. 소프트웨어 디파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 기반의 스토리지나 아니면 지구 어느 전역에 있더라도 이걸 하나의 싱글 네임스페이스로 묶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겨서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죠. 뉴욕에 있던, 런던에 있던, 클라우드에 있던 이 스토리지에 대한 데이터가 하나의 싱글 네임스페이스로 묶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작성한 자료가 바로 보여요. 내가 작성한 자료도 다 같이 볼 수 있어요. 즉시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하드웨어 중에 SCM이 그 역할을 해줍니다. SCM이 메모리 기반의 고속통신 디스크라고 했죠. 캐싱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메타데이터를 선 캐싱을 해서 누군가 새로운 데이터 억세스가 발생했을 때 즉시 전 세계에 공유를 시켜줘요. 바로 데이터 보입니다. 물론 첫 데이터 억세스 할 때 좀 느릴 수는 있죠. 실제 데이터를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하나의 싱글 네임스페이스로 묶으면 뭐 이게 좋은 건가? 예, 좋긴 하겠죠. 하지만 보안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폴더는 뭐 다른 부서에게는 리드 온리로 준다던가 아니면 리드라이트 싱크를 해서 이중화로 쓸 수 있게 해준다던가 아니면 클로닝을 해서 이렇게 복제본을 만들어줄 수 있게 누구는 억세스할 수 있게 어떤 부서는 못 읽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기존에 알고 계시는 싱크 DR 기능도 스토리지를 가지고 있지만 단순히 데이터 스페이스를 통해서 액티브 DR까지도 구축이 가능해요. 데이터가 즉시 다 넘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 대원 CTS는 이런 데이터 플랫폼을 가지고 다양한 가치를 여러분들께 전달하려고 합니다. 네, 전달하려고 하고요. 이 바스 데이터는 코어 웨이브, G42, 람다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어요. 이 코어 웨이브는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AI 서비스를 클라우드화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업체이고요. G42는 중동자본의 IT 업체입니다. 그리고 람다는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GPU 애저 서비스 해주는 업체인데 이 업체에서 서비스하는 모든 서비스들이 바스트 데이터에서 운영돼요. 그러니까 이미 백그라운드는 바스트로 깔려 있는 겁니다. 이 의미는 바스트 데이터는 대규모 센터급이나 혹은 다양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에서도 운영 가능하지만 특히나 이런 대규모 데이터 센터급에 어울리는 데이터 플랫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가격도 걱정이 될 거예요. 하지만 바스트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센터에 좀 더 체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용량이 크면 클수록 가격이 싸집니다. 그래서 기존의 하드디스크, 레가시, 하이브리드, 올플래시 비교했을 때 용량이 커지면 클수록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치를 좀 더 제공할 수 있다. 물론 바스트 데이터를 스토리지만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 친구는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비용이 아직도 부담된다고 하시면 제미나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라이크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월가금 청구로 100테라 단위로 이 하드웨어 제품의 거품을 빼고 서비스한 이용료만
백테라 단위로 월 가금 청구로 사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대원 CTS는 저희 엔지니어들이 사실 그 수준이 뭐 감히 말씀드리면 나쁘진 않아요. 저희가 전 세계 495위의 슈퍼컴퓨터를 설계하고 구축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즉슨 대원 CTS와 함께 하면 이런 기술들을 공유할 수 있고 이런 차세대 대규모 클러스터를 같이 고민하고 구성할 수 있는, 그리고 데이터 센터나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엣지단에 있는 소규모 PC라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더나이제이션, 즉 현대화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인프라, 플랫폼, 솔루션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업체로서 여러분들과 정상에 좀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인데 너무 고생하셨고, 사실 이 주제는 New Era of 넘어갔네요 화면이. 예, New Era of Data Infrastructure인데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차세대 에라의 데이터 센터 인프라스트럭처는 여기서부터 있었다. 저희 대원 CTS부터 시작을 하고 있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